자전거 손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봄철과 상관없이 실내 자전거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외 자전거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이제 보통 실내 자전거가 도움이 안 되고 안 좋은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이제 척추에 질병이 있는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가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추 환자들한테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는 게 주로 다리 운동을 하잖아요. 허리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가 고정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은 디스크가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어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거는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는 척추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척추 질환 환자들한테는 크게 권장되지가 않는데, 만약에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을 조금 짧게 10분 내지 20분 정도, 그 다음에 1, 20분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허리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다시 자전거를 타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TV를 보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프로그램 하나 후딱 보고 나면 1시간 그냥 지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다리만 움직이는 채로 허리가 고정된 상태로 있으면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에 과부하가 걸려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실내 자전거가 조금 그런 시간에 텀을 두고 중간에 휴식 기간을 가지는 그런 방법적인 게 조금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타더라도 실내 자전거가 보면 이렇게 부하를 많이 걸 수 있고 적게 걸 수 있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를 되도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약간 중간 이상의 강도로 부하를 걸어서 다리가 운동하고 나면 약간 근육이 좀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지 관절염 환자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넘어지면서 오는 외상성 손상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실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꼭 착용을 하시고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자세는 사실 이제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자전거가 요새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산악 자전거 같은 MTB 자전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그 경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로드스터 같은 이렇게 머리 웅크리고 하는 그런 자세의 자전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에다 싣고 접어서 타는 미니벨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MTB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바퀴가 두껍기 때문에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려고 그러면 많은 근력을 사용이 돼서 운동량이 아주 많은 게 특징이고요. 운동량이 많은 만큼 사실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로드바이크 같은 자전거들은 자세가 웅크리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디스크에 자극을 많이 주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권장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인데요.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저희가 동네 마실 나갈 때 타는 자전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MTB와 사이클의 중간 정도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무릎이 안 좋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목 디스크가 있으신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편안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 게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엉덩이를 들고 타는 자세는 엉덩이 쪽에 중둔근을 자극이 아주 많이 가게 하는 좋은 운동법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 자세 자체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지는 중잔령치 이상에서는 조금 권하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은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 운동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고 타는 자세가 나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좋고 하니까 운동량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세는 도움이 되고요. 좀 노년층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는 게 안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자전거는 주로 사고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부족이라든지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선호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내 자전거는 대신에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운동량이 실내 자전거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꾸준히 자전거를 실외에서 타셨던 분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내 자전거만 주로 이용하셨던 분이라면 야외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 자전거를 타다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머리라든지 아니면 경추 혹은 허리, 요추를 손상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중요도의 순서는 머리가 항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토가 난다든지 혹은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 쪽을 보는 전문의 선생님이랑 증상에 대한 상의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뇌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뇌출혈이 양이 정도가 심하다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추가 다쳤을 경우에는 손발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척추를 진단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을 꼭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요. 허리를 다치는 경우에는 마미증후군이라 그래서 신경이 기절해서 대소변이 기능이 좀 원활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대소변이 줄줄 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머리와 척추가 같이 다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머리 같은 경우는 생사를 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 같은 경우도 생사가 오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머리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머리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척추로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순서고요. 만약에 머리가 다친 게 증상이 미약해서 간과가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머리 치료하는데 척추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혹은 생사를 오가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하는 심각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철 내내 웅크렸던 몸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봄철 돼서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굉장히 어떤 운동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사실 저는 본 운동하기 전에 운동 전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휴식에 대한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관절을 돌린다든지 늘어진다든지 구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인대나 관절에 대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야 운동 전에 있을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스트레칭 늘려주고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팩을 대서 시원하게 해줘서 릴렉싱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후반까지 동반이 되어야 스포츠 손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봄철이 돼서 운동 이제 많이 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본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느냐 보기보다는 운동 전, 운동 후의 상황까지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